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 1992년 처음 발견된 외계 행성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행성 중엔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있지 않을까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없을까요? 지구의 날,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한 인류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이라는 큰 별, 항성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해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죠. 넓은 우주에 태양계와 같은 곳은 없을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없을까? 그 호기심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늘에 별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측을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발전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인데요. 펄사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천체 주변에서 드디어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들 사이에도 행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증되었죠. 별, 다시 말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행성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을 관측하듯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해 찍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HR8799라는 별을 돌고 있던 3개의 외계 행성을 직접 찍는데 7년이 넘게 걸렸죠. 지금까지 외계 행성을 찾는데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별의 밝기를 이용한 횡단법입니다. 행성이 우리 시선과 정확하게 일치가 됐을 때 별 주위를 이렇게 앞을 지나가고 뒤를 지나가면 행성은 어둡기 때문에 별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럼 가리게 되면 별빛의 양이 아주 일시나마 줄게 되겠죠. 그리고 뒤로 돌아갔을 때는 별빛의 양이 그대로 하고, 즉 별빛의 양이 이렇게 가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2018년 임무를 마칠 때까지 2,6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낸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바로 이 횡단법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지구에서 바라볼 때 행성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길 반복하는 시선 속도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행성이 별 주위를 결국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별빛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별빛이 움직이는 그 양을 측정해서 행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별의 중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멀리 있는 광원이 있을 때 우리 시선 방향에서 이 별에 의해 가지고 주변의 중력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일치했을 때 그 별빛이 갑자기 뒤에서 오는 별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아주 일시적인 중력 렌즈 현상을 띠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중심에 있는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경우 이 대칭점이 왜곡이 일어나 가지고 얘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행성이 있다라는 걸 그 왜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30년간 찾아낸 외계 행성은 모두 5,011개. 공식 외계 행성으로 등록되기 위해 기다리는 후보 외계 행성은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확인된 외계 행성이 5,000개가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되었다는 것은 그 행성의 질량 또는 이제 궤도 요소들, 공전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 나사가 공인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거의 8,000개에서 만여 개에 이르는 후보들이 확인과 공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외계 행성 중에 제2의 지구는 존재할까요? 우선 제2의 지구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8개가 있는데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그럼 어떤 행성일까? 그게 바로 지구형 행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형 행성 중에 4개가 있는데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에는 아직까지는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구에 왜 생명체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는 대기가 있고 공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의 유무입니다. 별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도 안 됩니다. 별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가까우면 지나치게 뜨겁고 멀면 지나치게 춥죠. 별과의 거리가 적절해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존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있는데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별입니다. 거기에는 알파 시스템이라고 불러서 태양 같은 그런 별이 3개가 있고요. 거기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마침 지구랑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티가든의 별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제 양자리 쪽에 있는 별인데요. 여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이 행성 역시도 지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는 지구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행성도 우리가 그 외계 생명체가 거기에 존재할 거고 거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페스트-1이라는 그 행성인데 이 트라페스트 행성은 지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물이 있을 거라고 아주 좀 과학자들은 믿고 있는 상태이고요. 존재가 확인된 외계 행성들. 제2의 지구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직접 가보면 좋을 텐데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계 행성 중 하나인 프록시마 B가 4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4광년이면 자동차로는 4,700만 년, 보이저 우주 탐사선을 타고 가도 7만 5천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것이 201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커다란 우주 돛대를 얇은 돛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송신 장치, 수신 장치,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마치 핸드폰 같은 그런 칩을 달아서 수천 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이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또 일부러 레이저를 저희가 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들을 반사시키면서 가속이 돼서 나가는데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고 실험하는 것에 따르면 프록시마 B까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만에 가겠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한 5, 60년 후에는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초소형 우주선이 프록시마 B까지 무사히 도달하면 그곳을 관측해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주로 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거리에서 지금 발견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바로 분석을 하면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간과 같은 지성 문명체가 존재를 해서 그 문명으로 인해서 발생된 대기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만약에 발견해낸다면 만약에 거의 확실하게 우리 지구, 태양계 안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계 행성에도 존재한다라는 첫 번째의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셸 마요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외계 행성에 갈 수 없으니 지구나 잘 보존하라고요. 외계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구의 날, 왜 외계 행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빛의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상당히 많은 시일과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만 있을 경우에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예. 하지만은 우리 말고도 우리와 비슷한 다른 외계 행성들이 이 우주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것은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행성계 형성되는 행성 원리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태양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기원에 대한 문제고요. 그 기원에 대한 문제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으로 이어지거든요. 인류의 모든 문명이 한 번쯤은 던졌던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외계 행성을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행성 가운데 우리가 이곳, 지구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가는 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지적 생명체로 우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를 보존하고 지구를 아끼고 그 지구에서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되는 국리를 할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같이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